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사종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제가 다녀왔던 호텔 중에 몇 군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호캉스라는 것들 많이 보편화 돼서 즐기고 계신데, 저도 이제 기념일이나 아니면 좀 특별한 날 또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주로 호텔, 펜션이나 어떤 리조트 이런 공간보다는 도심 속이나 이렇게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을 주로 이용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공간감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호텔마다 추구하는 인테리어 성향이나 공간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입지보다는 저는 주로 그 호텔이 주는 공간감, 아니면 내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이런 인테리어나 접할 수 없는 이런 감성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공간도 변화해가고 있는데, 이 이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변적인 공간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을 이제 금액대별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10만원 선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호텔 중에서는 저는 신라스테이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 좀 신라스테이 지점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 어딜 가더라도 되게 비슷한 인테리어나 비슷한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실패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의 급이 꽤 많이 나눠진다기보다는 거의 한 형태로, 이제 침대 형태로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욕조 있는 방과 레인폴 샤워 부스만 있는 형태의 방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욕조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샤워기만 있는 방을 원하신다면, 체크인 하실 때 요청을 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이거에 맞춰서 체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는 일반 호텔들과는 다르게 원목마루를 먼저 사용을 해요. 카페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잘못되거나 하면 먼지가 있거나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원목마루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깨끗해서 저는 좀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문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된 중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그 현관문과 침실과 이렇게 통하게 되다가, 그 슬라이딩 도어를 닫았을 때는 이게 단절이 되면서 이쪽 욕조 쪽에 있는 통유리가 이제 개방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이제 욕실과 침실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 공간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조 옆에 바로 이제 통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통유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시티뷰도, 야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밤에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욕조 있는 방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좀 물리적으로는 좀 작지만 이 안에서 건축적으로 조금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들을 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작은 공간들을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만원대 호텔 중에 안다즈 호텔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안다즈 호텔 같은 경우는 독특한 점이 레이아웃을 보통 기존의 호텔보다는 좀 다른 레이아웃을 띠고 있었어요. 침실을 가로로 나눈 게 아니라 세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침실, 한쪽은 욕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둘 다 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좋지만, 단점이 방의 폭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선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 와이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파우더룸의 윗부분은 넓고 점점 좁아지면서 욕조와 샤워부스 쪽은 점점 좁아지는 구조, 이쪽 침실 쪽에서는 들어갈 때는 좁았지만 점점 창가 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 그래서 이런 사선형 벽체를 통해서 공간의 중요도에 맞춰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짜져 있어서 굉장히 그냥 수직으로 짜져 있는 세로 형태보다는 사선으로 짜져 있어서 이런 독특한 공간감을 느끼면서도 또 기능적인 부분도 만족을 시켜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다즈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리드와 색채의 조합을 통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요소들을 사용을 했는데도 굉장히 산뜻하고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떤 보자기 컨셉을 이용해서 TV 아트월이나 또 로비에서부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하나의 컨셉으로 전체가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축적인 어떤 하나의 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30만 원대의 호텔 중에서는 저는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퐁피드 센터를 설계했던 이제 리처드 로저스가 이제 계획한 파크원 단지 내에 있는 호텔이에요. 더 현대와 또 지하에서 1층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서 쇼핑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깨끗한 호텔입니다.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은 다른 호텔보다는 굉장히 방이 넓었던 것 같아요. 이 넓은 공간을 가변성 있는 벽체들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해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연결했다가 차단했다가 하는 그런 수직적인 벽도 있고, 또는 침실과 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이런 무빙월이 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가 있으면 경우의 수가 2개가 생기는데, 슬라이딩 도어가 2개가인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가 이제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면서 이용자가 이 공간을 컴포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 같은 경우는 파우더룸 안에 욕조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를 드레스룸 쪽으로 개방을 했을 때에는 파우더룸과 침실과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게 돼서 침실과 욕조가 어떻게 보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당연히 침대 건너편에 있는 창문까지 시선이 쭉 바라봐주면서, 마찬가지로 욕조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환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 쪽에서 와서 침실로 왔다가 침실 쪽에서 다시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을 하면 파우더룸과 욕조를 통해서 다시 현관 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순환형 동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공간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기능들을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과 또 침실까지 이 다양한 공간들이 또 펼쳐져서 공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더 크게 넓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개방감과 그리고 이런 넓은 공간감을 느끼기에는 정말 괜찮은 호텔인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 같은 경우는 21년에 더 현대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한 호텔이다 보니까 현대 트렌드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던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갔을 때 공용 공간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는데요. 보이드 공간이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있기도 하고, 또는 거기를 통해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안내 데스크도 일렬로 해서 고객들을 1대1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안내 데스크들이 이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고객들 사이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안내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됐었거든요. 호텔이라는 게 예전에는 관광지나 또는 비즈니스차 업무를 갔을 때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호캉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호텔에 대한 인식도 이런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호텔을 찾으셔서 좋은 기념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선중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